학원의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학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그닥 궁금해하지 않으시다고요? 근데 학원이 아니라 일반 사업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상 경기가 좋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굉장히 많았고, 특히 최근에 그런 코로나 사태, 당연히 사업체 경영진에서는 이런저런 대응책을 내놨고, 그게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냥 가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들 우리가 직접 많이 경험했고 또 간접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그 초점을, 그 대상을 학원으로 바꿔보는 것 뿐이에요. 제가 이제 학원의 경영진에 있어 봤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강의만 했었던 강사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그 경영진의 판단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게 타고 내려와가지고 제가 이 눈치 없고 요령 없는 제가 느낄 만큼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노동자로서의 학원 강사? 그 노동 어떤 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내내 계속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것 같은데, 특정 학원, 특정 강사를 지칭하는 어떤 얘기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느꼈었던 것들 그죠? 버무려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최근에 린 너티지라는 희곡 작가가 쓴 Sweat이라는 희곡을, 좀 짤막한 희곡을 하나 읽고 되게 느끼는 바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나, 학원 강사로서의 나, 많이 이렇게 대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이 작품이 굉장히 2010년대 중반에 쓰여진 작품이고, 그리고 되게 화제가, 브로드웨이에서 화제가 됐었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작품이 번역도 되고 연극 무대에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찾아봤더니 주인공 스탠 역의 박상원 씨, 예전에 유명했었죠. 그 모래시계로 나왔던 그분이 인터뷰하는 게 있는데, 인터뷰 맨 마지막 부분에 뭐 인종차별, 인종문제 이런 데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 작품이고, 이게 이제 노동자들이 좀 다른 어떤 인종 간의 어떤 다르다는 것 때문에 빚어진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긴 나와요. 근데 좀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 작품이 뭐 인종차별,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인종주의 같은 것들이 작동하는 어떤 더 큰 메커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연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의 현실에 맞게끔 우리 이런 곳곳의 어떤 노동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학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든지, 지역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 경상도, 전라도, 서울 사람, 지방 사람, 강남 사람, 강북 사람, 돈이 많네, 돈이 적네, 뭐 이런 얘기를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인터뷰를 했었더라면 더 사람들한테 어필하고, 사람들이 좀 더 이거 내 문제네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연극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김에 저도 이 연극 희곡 작품을 다 읽은 마당이기 때문에 제 삶에 비추어서, 나도 이 연극에서 얘기하는 이런 먼지구대기 속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노동자는 아닐지라도, 이런 어떤 노동자예요. 제 노동력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공감 가는 면도 되게 많았었고, 내 현실하고 되게 겹치는 면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막바로 이제 이 희곡 작품 읽어 들어가면은 여러분 되게 재미없어 갈 것 같으니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학원의 매출이 반토막으로 줄어든다, 이 상황에서 학원 강사는 어떤 변화를 갖다 체감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의 매출이 반으로 준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수강생이 2분의 1로 줄었다는 얘기지 않을까요? 그죠?
예를 들면은 1000명의 학생이 다니던 학원인데 건물도 그대로고 교실의 어떤 시스템도 다 그대로고 선생도 그대로고 뭐 임금 체계도 다 그대로인데 학생이 500명으로 준 거 아니에요. 1000명에서 500명으로. 그러면은 경영진에서 이게 감당이 됩니까? 어떤 수익이 일정하게 나오다가 갑자기 50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학원을 운영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사를 자르면 되겠죠? 움찔. 어떻게 강사를 바로 자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또 강사에게 되게 동일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로군요. 수강생들이 내는 돈은 똑같을 거 아니야. 작년에 100만원 냈는데 올해 200만원 내고 그럴 수는 없지 않아요. 그죠? 수업이 뭐 그렇게 획기적으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닐 테고 수업 양이 느는 것도 아닐 텐데.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막 극단적으로 막 2분의 1 막 줄진 않겠지. 뭐 좀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뭐 50명 줄고 뭐 100명 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아낄 수 있는 거 많이 아껴야겠네. 그죠?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학원에서 교무실에 있는 그 커피 있죠. 믹스 커피 기계였는데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 그래가지고 강사들이 돈을 100원인가 200원인가 넣는 걸로 바꾸자 했는데 그렇게 학원 경영자 측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좀 파워가 센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이따위 생각을 누가 했냐고 막 따져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각종 간접 비용을 막 줄이겠죠. 그죠? 한 달에 한 번 하던 청소를 2달에 한 번 한다든지. 청소부가 만약에 4명이었는데 청소부들은 약간 힘이 없으니까 강사들에 비해서 뭐 노동조합도 없을 테고 평상시 4명이 하던 일을 3명한테 맡기겠죠. 그래서 임금을 줄이겠죠. 주차장은 넓은데 선생들이 알아서 주차 다 잘하잖아. 그죠? CCTV 다 달려있고 주차 직원도 없앨 수 있겠고 보조 강사가 한 층을 담당하는 보조 강사가 있었는데 2층 담당하게 하고 자르고 매점도 뭐 키오스크로 다 바꾸고 그죠? 그러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게 있을까? 핵심이 되는 어떤 본령이 되는 수업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들 그 야간에 하는 야간 당직 같은 거 있죠. 저는 주로 지금 종합반 약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시간을 좀 줄이면서 페이도 줄인다든지, 그죠? 여러 가지 각종 특근에 해당할 만한 것들도 비용을 깎아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선생을 붙잡아 두고 보강을 더 많이 시킨다든지, 그죠? 특강을 들어서 더 많은 매출을 갖다 창출하게 만든다든지, 대신 선생에게 돌아가는 퍼센트는 줄이고. 복사비를 따로 받는 학원도 옛날에 있었어요. 그죠? 복사비를 따로 받는 그런 어떤 것도 만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종합반에 있었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종합반의 기준에서 약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과 같은 경우는 되게 편하죠. 단과는 학원대 선생이 이제 50대 50, 뭐 60대 40 정해진 어떤 비율이 있고, 만약에 수강생이 적어지면은 오롯이 그냥 수강료에 그게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도 적게 가져가고 학원도 적게 가져가고, 만약에 너무나도 수강생이 적어가지고 반이 구성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폐강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죠? 정리가 되는 건데, 약간 종합반 같은 경우는 약간 기존 어떤 세팅된 어떤 공장 같은 시스템이다 보니까, 전형적인 공장.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종합반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학생 수가 이렇게 급감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죠? 또 영어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몇 년 전에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과목의 중요성이 갑자기 다운된 거죠.
그전에는 한 반에 5타임이나 6타임 정도 선생님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뭐 3타임, 적게는 2타임, 또 영어 잘하는 아이들은 뭐 1타임 듣거나 아예 안 듣거나. 당연히 영어 강사들의 그 수업이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영어 선생들은 숫자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영어 강사들의 숫자는 많으니까 페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너무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어 강사를 이제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10명이었던 영어 강사들이 7명이 되는 거죠. 그 7명 되는 강사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학원일 되게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많이 맡고 담임 같은 거 하는 강사들은 페이를, 그 시수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좀 시수가 당연히 적게 돌아보는 강사들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 뭐 그렇게 이렇게 너는 많이 가져가고 너는 적게 가져가고 단순히 이렇게 산술적으로만 나눌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비례적으로 쭉 줄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이 적게 받게 되는 강사들은 이것만 갖고는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데 더 수업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 더 이제 더 충돌도 일어나게 되고 그 강사 개인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삶이. 그러면 이 강사는 굉장히 이 학원에 오래 일했었던 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시수를 가지고서 오래 일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나름대로 불만인 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안 좋아지는 위기에서 더 자기 수업을 더 챙기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고 주어져 있는 수업 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 갈등과 알력과 반복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들끼리 서로 경쟁자가 되는 거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그냥 내 거 더 챙기려고 하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나쁜 마음만 먹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이제 되게 물리적인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함, 그죠? 막 험담하고 밀어내고 같은 라인은 더 끌고, 그죠? 배척하고 더 안 좋은 거 주고 이런 상황이 막 생기게 되는 거죠.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경영이 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해고를 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장 막 해고를 처음부터 막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수업 시수를 줄이다가 이제 해고까지 가게 되는 거고 그때 이제 해고를 하게 되는 사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 경영진의 오류라든지 경영진의 잘못된 어떤 경영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절대 얘기 안 하겠죠? 오로지 강사 탓을 하겠지. 그리고 강사 탓하기 제일 좋은 건 뭐가 있을까요? 강의평가 같은 거겠죠. 이 강사는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고 뭐 특강 같은 거 많이 하면은 학생이 많이 몰리는데 너는 왜 이러냐? 평가가 이렇게 안 좋으냐? 이런 강의평가가 이제 구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강의평가라는 제도를 가만히 보더라도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에 많이 떠들고 있는 공정이잖아요. 메리토크라시라 그래가지고 성과나 능력이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우대를 받고 성과나 능력이 떨어진 사람은 거기에 맞는 보상을 적게 받는 거고 이걸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학원 같은 데 가보면은 굉장히 폐쇄적인 곳이라서 원래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기울어진 운동자. 예를 들면은 어떤 강사는 굉장히 편한 수업을 하는 거야. 어떤 강사는 되게 힘든 수업을 하는 거야. 당연히 강의평가가 좋게 잘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강사 같은 경우는 끼리끼리 서로 밀고 당기는 게 있어. 이 강사는 약간 좀 외톨이야. 아싸야. 그러면 당연히 좋은 평가를 좀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오히려 이제 경영진 쪽에서는 그런 걸 다 부추기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또 재미난 건 뭐가 있을까요? 강사를 막 줄여요. 근데 이제 강사를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잠깐만 가만히 봤더니만 이 강사가 한 타임에 얼마 받지? 10만 원을 받네? 잠깐만 5만 원짜리 받는 강사를 2명 데리고 오거나 1명 데리고 오면 더 이기득이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도 나쁘지가 않겠죠? 경영진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리고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서라도 이제 일하려고 하는 강사들이 더 회사의 충성도도 높고 이나마라도 가지기 위해서 더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의 어떤 시스템을 약간 와해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한 얘기가요, 제 경험이 아니라 이 희곡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지금 제 얘기가 이게 학원 얘기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사업체에서도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이런 거를 비슷비슷 암암리에 다 경험을 한 분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일반 뭐 예를 들면 되게 편한 자영업자 편하진 않지,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라든지 이거 약간 예외인 경우는 있겠지만, 의뢰 입장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고등학생, 중학생들이에요. 그분들은 이제 아마 이런 영상을 잘 안 볼 거야. 이건 원서 읽기고 하고 또 좀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아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학원 강사나 교사거나 그런 학부모님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신다면 아마 조금 공감 가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약간 좀 두서없이 좀 얘기한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만, 아 맞다,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어, 막 이런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희곡이 되게 재밌었다니까요. 되게 뜬구름 잡는 내 현실하고 와닿지 않는 그런 문학 작품들 되게 많잖아요. 뭐 훌륭하다고 하는데, 그죠? 굉장히 제 삶의 어떤 현실을 좀 딱 파악하게 해주는, 현타가 오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물론 이 작품이 좀 결말이 조금 뭐랄까 좀 낭만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맛이 좀 뚝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좀 얇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런 소재를 좀 다루고 건드렸다라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재밌게 읽었던, 보진 않았습니다. 재밌게 읽었던 희곡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요, 한번 원서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론하는 요 작품이 요겁니다. 요거 잠깐만요. 스웨트, 그죠? 보세요. 이게 딱 정확하게 작년이네요. 2021년 6월 18일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 명동예술극장. 아우, 이거 알았으면 나도 보러 갔을까? 안 보러 갔겠죠? 평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레딩의 바가 이제 주 무대입니다.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펜실베니아주가 이제 뉴욕에서 되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쪽에 있는데, 이 레딩이라는 도시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박상호 씨 나오죠, 그죠? 나중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이 작품 한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이 연극의 한 대목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했었던 그 학원 이야기, 요 겸사겸사 뭐 얘기 나오는 게 있으면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탠이 그 바의 주인으로서 이제 이거 전체를 좀 지켜보는 약간 관찰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공장이 있는데 공장의 그 현장, 이제 소위 말하는 육체 노동을 하는 3명의 여자가 있어요. 정말 단짝 친구들입니다. 오랜 20여 년간 함께한 친구들이죠. 신시아, 그 다음에 트레이시, 그 다음에 제시, 이렇게 3명의 여자가 있는데, 이 신시아는 흑인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시는 독일계 출신의 여성이에요. 어떤 대목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직원들 중에서 관리자를 한 명 뽑는 거야, 경영자에서. 근데 트레이시가 안 되고 신시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트레이시는 좀 뭐랄까
못 먹는 포도? 신포도 그것처럼 처음에는 그 관리자 뭐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신시아가 딱 되니까 좀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세금 혜택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흑인인 여자를 갖다가 관리자로 시킨 거다. 백인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이제 신시아하고 이 그 누구야 트레이시가 이 세 명의 친구의 관계가 좀 틀어집니다. 마치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 파이 주어져 있는 똑같은 파이를 누가 먹냐 갖고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서도 같이 이렇게 막 회식도 하고 했던 강사들이 누가 한 타임 더 가져가느냐,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막 욕심을 낸다든지, 그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사람대로 되게 서운하고 막 그런데 그거 하나 더 가져가겠다고 막 서로 막 헐뜯고 모함하고 아우 정말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학원계에 보면은. 그런데 겉으로 또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잖아요. 학생들 앞에서는 어찌나 그렇게 고결한 척들을 하시는지, 그죠? 자기는 돈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원래 돈이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없는 척 하잖아요. 그죠? 다들 아쉬우면서. 그죠? 자, 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뭐 이게 이제 이 연극이 진행되면서 간간히 이제 그 TV로 미국 정치가들의 모습을 가끔 보여줘요. 정치가들이 대통령 되기 위해서, 상원 의원 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없는 말, 있는 말 다 입에 발린 말, 그죠? 해가면서 얘기하지만 결국 여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없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뿐이야. 그죠? 스탠리 얘기합니다. I watch these politicians talking bullshit. 나는 이 정치가들이, 그죠? 정말 주접 떨고 있는 걸 갖다가 지켜볼 따름이야. I get no sense. They even know what's going on behind the windshield of their cars as they speed past. 편하게 뒷자리 타고 앉을 거 아닌 정치가들은, 그죠? 빠르게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그 자동차의 그 앞유리, 그 너머에 자동차 유리 바깥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과연 걔네들이 알까? 뭐 이런 얘기죠. I decided a month ago. 난 한 달 전에 결심했어. 이제 앞으로 투표 안 할 거라고. 내가 어떤 레버를 당기든 간에 내가 국민의힘을 찍든 민주당을 찍든 공화당을 찍든, 그죠? 결국에는 실망으로 이어지니까. 그죠? 신시아가 얘기합니다. 감정적으로. 그래, 아멘. 맞는 말. 그죠? You remember about 7 months ago? 대략 한 7개월쯤 기억나? 그때 프레디 브러너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 불태웠잖아. 최근에도 비트코인에 잔뜩 투자했다가 루나인가? 폭락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을 데리고 무슨 농촌 체험을 하겠다라고 나갔던 어떤 한 가족의 비극적인 어떤 결과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죠? 사건 사고라 안에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그죠? 심지어는 그 가스비, 전기세 못 내가지고 그런 게 고지서가 잔뜩 있는 어떤 집 안에 보니까 고독사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Of course. 기억하지. 그죠? We thought he was crazy. 우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었어? 걔 미쳤다고. 자기 집 불태웠다고. 근데 과연 was he? 정말 걔가 미친 사람이었던 걸까?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트레이시하고 제시가 들어옵니다. 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미국에서 이제 북아메리카 그 경제 자유 협정을 맺잖아요. 나프타라고. 그러니까 경기가 좀 침체되니까 공장이 이 공장 시설을 갖다가 저기 남미 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 해고에 당하는 거잖아요.
자기 삶의 일도가 다 빼앗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트레이시하고 제시가 들어옵니다. 그들은 딱 멈추는 거죠. 신시아를 딱 보자마자. 신시아는 이제 관리자가 됐고 노동자에서 벗어난 어떤 중간 관리자가 됐고 우리는 딱 됐고 당연히 긴장이 되게 팽팽한 거죠. 느껴지는 거죠. 뇌까리는 겁니다. 트레이시가. 저 썩을 배신자년. 그죠? 썩을 배신자년 맞네. 그죠? 이렇게 했겠지. What did you say? 너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 그래. 너를 썩을 배신자년이라고 그랬다. 그죠? 가끔 옛날에 학원에서도 이렇게 강사하다가 뭐 대표 강사 되거나 아니면 이제 원장급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중간에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그죠? How does it feel to shit on your friends? 네 친구들에다가 똥을 싸니까 기분이 어때? 그죠? 신시아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신시아는 이제 대꾸를 안 하고 나 갈게 하고 이제 스탠에게 얘기를 한 거죠. 잘했어. 꺼져. walk away. 그죠? 나는 꺼지는 게 아니야. 난 지금 leaving, 떠나는 거라고. 차이가 있다고. 그 두 가지를 혼돈하지 마. 너희들도 알잖아. 회사가 어떻게 있어요? 이제 당연히 기존에 있는 그 공장을 갖다가 이전하니까 기존에 있는 공장 몇 개 남겨놨을 거 아니야. 중간 이행 관계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점 여기를 축소시켜야 되니까 기존의 어떤 임금 체계로는 안 되니까 월급 60% 삭감을 갖다가 제안했거든요. 월급을 줄이고 일할래? 아니면은 나갈래? 그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야만 했는데 what deal? 도대체 뭔 제안? 난 차라리 바깥으로 이제 공장에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쫓겨나가는 거죠. 그걸 택할래. 그리고 이제 노조 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노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조로부터 핸드아웃, 프린트물 이런 거 있잖아요. 전단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가져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차라리 난 그거 할래. 그죠? 뭐 하느니? 내가 이제까지 일해왔었던 그 모든 것을 갖다 버리느니. 그게 진실이라고. 네가 하는 행동은 옳지 않아. 옆에 있던 제시도 이제 맞장구를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영진에서는 우리에게 그 지랄 맞을 선택권도 주지 않았어. fucking choice도 주지 않았어. 이렇게 많은 우리가 피땀 흘려서 몇십 년간을 갖다가 이 동네에서 대대로 그 공장을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찬밥 신세가 되느냐. 그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경영진에서 누군가를 해고할 때의 그 차가움을 느껴본 사람들은 다들 알지 않나요? 최근에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조교를 쓰거든요. 조교를 쓰는데 수업이 이렇게 있다가 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좀 안 좋아져서 수업이 시간이 준 거예요. 당연히 저 일을 도와주러 온 조교 같은 경우에도 근무 시간이 확 준 거죠. 근무 시간이 준 건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놓고 일을 하고 이렇게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확 줄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도 줄고 되게 애매해지고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죠? 제가 그 조교에게 시간당 페이를 더 줬어요. 이거는 이분의 잘못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잘못이잖아요. 제가 능력이 없고 제가 반을 잘 관리를 못해서 수업이 줄었으니까. 그죠? 이런 일도 있어요. 그죠? 난 단지 뉴스만을 전달했다고. 내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때 이제 제시가 외칩니다. 너는 우리 편에 서야만 했었다고. 그러니까 신시아는 난 니네들 편이라니까 하고 이제 샤우트백을 했다는 거예요. Do you know? 너 그 기분 알아? What if felt like to walk up to the plant? 공장 앞으로 걸어가. 그런데 그 모든 내가 거기에 바쳤던 시간 이후에 내가 안에 그 공장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듣는 거야.
넌 그 기분이 무슨 기분인지 알겠냐고. I can't even go into my locker. 내 사물함에도 못 간대. 내 물건도 못 찾아간대. 거기 안에 내 남편 사진도 있는데 말이야. 그리고 내 할아버지의 그 도구함 그것도 있는데 말이야. 바로 요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임금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노동을 해왔어. 이런 좋은 조건으로 노동을 해왔었던 게 노동조합의 투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노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근무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비정규직이라든지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분위기를 흐려버린다는 얘기야. 노동조합의 어떤 투쟁에 전혀 관여도 안 했었던 중간에 들어온 놈들이 혜택은 고스란히 가져가고 오히려 노조 와해시키고 왜 예전에 왜 기종노조라 그래가지고 전교조라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노조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기종노조라든지 노조라는 게 그 당장은 그 외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지들 입속만 따지고 이렇게 보이는 측면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권리를 갖다가 이렇게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쏟았었던 뭐 과거의 투쟁이라든지 피라든지 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희곡을 읽으면서 약간 트레이시 이쪽에도 약간 귀가 기울여지더라고요. 나중에 그 오스카라는 이주 노동자가 나옵니다. 내가 갖다 줄게 그거. 그러니까 I don't want you to touch anything in the locker. 내 사물함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마. 이렇게 이제 트레이시가 이제 얼마나 이제 척이 졌으면. They didn't even have decency. 정말 너무 비인간적이다. 그런 decency도 없더라고. To let us clear out with dignity.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명예롭게 존엄성을 갖고서 이걸 정리할 수 있게끔. 그죠? 그런 걸 안 주더라. 너무 야멸차게 그렇게 딱 해고 오지마 들어오지마 꺼져. 문에 그 붙여놨던 그 노트 그거 뭐야? 그거 뭐냐고. 그죠? 들어오지 말아라. And then 그리고 나서 너가 거기 딱 서 있는 거 난 봤어. 그죠? I tried to warn you. I hated it. 나는 그냥 미리 이제 뭐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겠죠.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형사상 뭐 이런 게 될 것이다. 그죠? 뭐 어떤 벌금 얼마다. 그죠? 이런 거 써붙여 놨겠죠. 이건 사유지다. 나도 싫었다. 이렇게 이제 신시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의 눈을 찾았어. 그러니까 너랑 눈을 마주치려고. 그죠? Just give me something sincere. 좀 뭔가라도 좀 나에게 좀 보여줘봐. 야, 한번 쳐다봐줄 수도 있잖아. To let me know it's okay. 괜찮다라고. 근데 너는 씨발 나를 쳐다도 안 보더라. 그죠? 이제 공장에서 앞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I'm in a tough ass position. 난 정말 정말 힘들고 고역스러운 십소리 나오는 그죠? 그런 자리에 입장이 있다. 그죠? attitude란 단어가 태도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적대적인 어떤 좋지 않은 어떤 감정 이런 의미도 있어요. 야, 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그런 걸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릴 정도야. 그리고 나도 지금 최대한 지금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 제정신 차리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What the fuck am I supposed to do? 도대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You could call me. 전화라도 미리 했어야지. 그죠? 사전에 귀띔이라도 좀 줬어야지. 하즈업이라도 줬어야지. 미리 머리를 이렇게 위로 드는 거. 그죠? 준비라도 하게. 도대체 이제 난 뭘 할 수 있고 이 나이 먹었는데 누가 나를 고용할까? 이제 일자리 없다는 얘기죠. 어디로 받아줄 데도 없고, 그죠?
그게 안 좋은 건 아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얘기하는 그 제안 받아들여라. No. 너 진짜 제정신으로 하는 얘기냐? 그죠? 막 이런 얘기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트레이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실업급여도 이제 바닥이 나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리고 나는 어디도 가지 않는다. 제시가 나를 지금 전화해서 불러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카우치 소파 위에 앉아 있었겠지. 내 자신을 갖다가 내 자신을 연민하면서, 그죠? 내 그 이제까지 세월 속에서 빚어진 나의 그 굳은 살 이런 거나 뜯어내면서, 그죠? 이 바에서 허드렛 일을 도와주는 그 콜롬비아에서 이민 온 오스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하루에 뭐 $7를 버는데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은 기존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던 일을 하면은 $10를 준다는 거야. 그런데 그 $10는 기존의 임금에 비해서는 거의 반토막 수준인 거죠. 근데도 당연히 기존의 3보다 $3 더 많은 임금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오스카의 선택이 이렇게 노조를 갖다 와해시키고 기존의 어떤 노동자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 셈인데 과연 이들의 불행을 갖다가 이 오스카의 탓만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막 얘기도 나옵니다. 과연 이게 인종주의만의 문제일까? 뭐 인종차별, 인종주의? 저는 이 희곡이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 사이에 반목되고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경영진이 이런 노동자들의 어떤 단합을 갖다 깨트리는데 인종차별이나 인종주의를 갖다가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용하는 거고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이용된다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지 이 희곡의 어떤 의미, 층위를 갖다가 인종주의,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확 되게 얄팍해 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희곡은 제 삶을 약간 되돌아보는 제 학원 강사로서의 삶, 지나온 몇 년간의 삶, 요걸 되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모르겠어요. 앞으로 계속 제가 학원 강사로 계속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꼭 학원 강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빚어지는 어떤 삶의 양태를 이미 봤잖아요. 이미 봤기 때문에 이미 이런 걸 보고 난 후에 나의 어떤 생각, 나의 판단, 나의 행동은 좀 분명히 이 희곡을 보기 전과 본 후가 그리고 과거의 내 학원 강사로서의 삶과 이유가 분명히 똑같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좀 더 어렸을 때 요령이 있고 좀 머리가 잘 팽팽 돌아갔을 때 이런 걸 좀 많이 듣고 이런 걸 경험했었더라면 좀 더 잘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좀 어린 사회에 막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 이런 작품을 한번 보신다면 좀 더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시고 연대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